가슴 통증, 협심증이 경고하는 심장의 위험 신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건강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가끔 가슴이 답답하거나 조이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할 때 가슴이 아픈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러한 증상들이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근육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협심증이라는 심장의 위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최근 5년 사이 협심증 환자가 35%나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협심증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협심증이란 무엇인가? 먼저 협심증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협심증은 관상동맥 질환의 대표적인 형태 중 하나입니다. 우리 심장은 마치 자동차 엔진처럼 계속 뛰어야 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심장은 필요로 하는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하게 되며 협심증이 발생합니다. 협심증은 특히 운동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관상동맥이 일시적으로 더욱 좁아지면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 가슴 통증이나 불편감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심장이 나 지금 힘들어, 산소 부족해 라고 보내는 신호가 바로 협심증 증상입니다. 그래서 협심증은 마치 경고등처럼 우리가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협심증은 가벼운 증상일 수 있지만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증상에 대한 주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급증하는 협심증 환자, 놀라운 통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협심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2018년 약 2만 3천 명에서 2023년 3만 1천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5년 사이에 35% 증가한 수치로 매년 수천 명의 새로운 협심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노화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의 기능이 저하되며 협심증을 비롯한 여러 질환에 노출되기 쉬워집니다. 둘째,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고지혈증, 비만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증가하고 이는 협심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셋째, 현대인의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증가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생활 방식,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는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이로 인해 협심증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어 이 연령대의 분들은 더욱 주요 경고 신호를 인식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협심증을 방치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증상을 잘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심증 증상, 이런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협심증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협심증의 초기 증상을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가슴 통증을 소화불량이나 단순한 근육통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협심증의 증상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중앙이 조이거나 짓누르는 듯한 통증입니다. 이 통증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에 얹혀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통증은 가슴에만 국한되지 않고 왼쪽 어깨, 팔목, 턱 등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 통증 없이 왼쪽 팔만 아프거나 턱이 아픈 경우도 있으니 그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왼쪽 팔목, 턱 부위에서 느껴지는 불편함도 협심증의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협심증의 통증 패턴을 기억하세요. 보통 5분 이내로 지속되며 운동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고 휴식 시 호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거나 빠르게 걸을 때, 가슴이 아프다가 잠시 쉬면 나아지는 경우가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입니다. 하지만 만약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휴식을 취해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넘기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심증의 원인과 위험 요인. 협심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죽상동맥 경화증입니다. 이것은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여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인데요. 마치 수도관에 녹이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죽상반이라 불리는 물질이 점점 커지며 혈관을 좁혀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운동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할 때 좁아진 혈관으로는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비만은 모두 협심증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입니다. 특히 50세 이상 중년 남성과 폐경 이후 여성은 호르몬 변화와 대사 질환으로 인해 협심증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협심증 진단 과정. 협심증이 의심되면 병력 청취부터 시작합니다. 의사는 증상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호전되는지 등을 꼼꼼히 물어봅니다. 초기 검사로는 심전도, 흉부 X선,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심전도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보여주며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밀 검사에는 운동부와 심전도, 해기학 심근단층 촬영, 관상동맥 CT, 심장 초음파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 혈관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풍선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협심증 치료 방법. 협심증 치료는 약물 치료, 시술, 수술로 나눠집니다. 약물 치료에는 혈관 확장제, 항혈소판제, 고지혈증 치료제 등이 포함됩니다. 시술에는 풍선확장술과 스텐트 삽입술이 있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은 심각한 협심증을 치료하는 수술로 혈관을 우회하는 새로운 통로를 만듭니다. 하지만 치료만큼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생활습관 관리의 중요성. 협심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시술이나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거든요. 식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견과류,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염분 섭취도 줄여야 해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단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 3에서 4회, 30분 정도의 빠른 걷기나 수영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금연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 형성을 촉진해 협심증을 악화시킵니다. 금연 후에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혈관 건강이 개선되기 시작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충분한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하루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응급상황 대처법. 협심증 환자나 가족들이 꼭 알아야 할 응급상황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협심증 발작이 일어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안정을 취하세요.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은 환자는 혀 밑에 넣고 녹여주세요. 5분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면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휴식을 취해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니트로글리세린을 사용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 숨이 차거나 식은땀이 나는 경우,
의식을 잃거나 어지러움이 심한 경우. 이런 증상들은 심근경색의 신호일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평소에 응급약물을 항상 휴대하고 가족들에게 응급상황 대처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건강검진의 중요성. 협심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40세 이상이면 연 1회 이상 심혈관 위험 요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위험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경우, 흡연자, 비만인 경우, 50세 이상 남성, 폐경후 여성. 이런 분들은 6개월마다 검사를 받고 필요시 운동부와 심전도나 관상동맥, CT 같은 정밀 검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 검진을 통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의 핵심입니다. 마무리.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면 가슴 통증, 특히 운동 시 발생하는 통증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세요. 협심증 환자는 5년 사이 35% 증가했으니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금연,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입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협심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심장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